S&T 모티브 2020여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2.4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이 3% 감소했습니다.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성 명예의 전당에 추천한다는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. 하단에 나와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한 몇 건 그 왼쪽에 있는 그 원가회계 손익계산서를 몇 건 이렇게 재구성해서 소개를 해 드렸어요. 이것은 제가 호주 회사들의 하는 방식을 좀 배워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그 호주 쪽에서는 그 매출원가 내역을 다 이렇게 상세하게 손익계산서에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총 제조 원가도 그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. 실질적으로는 가공비를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경비하고 나눠서 또 경비도 중요한 거 감가상비 같은 거는 또 표현도 여기다 해줍니다만은 저 편의상 총 제조 비용을 생산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이렇게만 표시를 해서 한 몇 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 분석할 때는 전과 동일하게 그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표현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작성하는데 좀 시간이 좀 나름대로 또 걸리거든요. 또 이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막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어차피 분석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음 계속 분석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뭐 이중으로 작성하는 것 같기도 해서 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왼쪽에 있는 방식으로 기업을 공개를 결산서를 공시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주들이나 주식 투자자들한테 또 정보 이용자들한테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6,779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2.4%밖에 증가는 못했어요. 그런데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5.4%, 매출보다도 더 많이 증가한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매출 원가가 2.1%, 그러니까 돈이 여기 많이 잠겨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매출 원가는 좀 적게 증가해가지고 매출이익이 좀 늘고 판매관리비가 좀 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3% 증가에 그친 것으로 그렇게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. 그러면은 스루프 쪽으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.2% 상승했습니다. 더 상승했죠. 더 증가를 했죠. 매출 증가율보다. 그러면은 요거만 보더라도 스루프 회계는 원재료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된 것 같다.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스루프 재고로도 이 16.7%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돈이 묶여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스루프율은 0.5% 하락을 했습니다. 운영 비용이 2.3% 증가해 가지고 TOE 생산성 0.02포인트 하락하고 영업이익은 65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%가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77억 원이나 영업이익이 적은 수치입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40억 원이 증가했어요. 전년도 증가분보다 거의 더블 이상으로 더 증가를 했죠. 이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과 크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. 비용의 성격적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죠.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추정하는 것이
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모양이다. 이렇게 그 추정을 할 수 있고, 수료 분율이 또 떨어졌다 그러면은 원재료 상승보다는 판매 가격을 더 상승을 못 시킨 모양이다. 거꾸로 그러니까 하락을 했다.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뒷장에 이 백데이터가 있습니다만은 원재료 가격 평균 단순 평균 상승률은 13.39%가 상승이 됐는데, 재료 비율이 총 제조 비용에서의 재료 비율이 77.2%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판매 가격 상승 압력이 10.3%인데 제품 가격 단순 평균 가격은 10.2%. 그러니까 거의 뭐 유사하게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0.1%만큼 적게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더 인상을 못 시켰다.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수금 속도 떨어졌고요. 지금 속도도 좀 떨어졌습니다. 근데 이 기업은 무차익 경영을 할 만큼 재정은 튼튼한 회사라고 보고요. 또 그래서 그런지 현금 버퍼율도 50%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유동자금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13.4% 상승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가격이 10.2% 증가한 것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가중 평균이 바람직하나 단순 평균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가중 평균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상응한 매입액이 얼마냐, 그 매입 비중액을 따져가지고 가중 평균에서 그걸 다 더하면은 전체 총 가중 평균 인상률이 나오는데, 뭐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은 뭐 사실 어떤 대가 있는 분석이라면은 그런 걸 해볼 수도 있겠죠. 그 데이터를 더 달라 그래가지고 그럴 필요가 그 데이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할 수도 없는 거고, 흐름만 좀 보는 식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단순 평균으로 흐름만 비교해 볼 수 있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이 ABC 가장 표준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.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2.3%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도 2.3% 증가했습니다. 가공비가 1.4% 증가했는데 가공 비율로는 요게 떨어졌어요. 22.8%로.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할 경우에 원재료 가격이 역시 상승했다라고 이 평가 지표에서의 추정과 일치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게 이제 또 원재료 가격 추이에서 그걸 확인 검증을 했죠. 입증을 했죠.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 모두를 아주 말끔하게 클리어하게 통과를 합니다. 이렇게 한 장에 세 칸씩 2단계 3단계를 세 칸씩으로 딱딱 맞는 이런 기업을 보면은 저는 아트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. 그래서 투명성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라고 S&T 모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되면은 이 경영평가 지표들이 성과를 올바르게 가리키고 있다, 가리킬 수 있다. 만약에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지표들을 뽑는다 한들 그것이 실제 성과는 왜곡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경영평가 지표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야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계획이나 예측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380억 집행이 됐는데 0.6% 금액이 감소했습니다. 직원은 17명 증가를 했고요. 아무리 초임 신입사원들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.9%가 하락한 것은
인플레 상황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아닐까. 직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납니다. 연간 한 6,500만 원 선 정도 보너스 뭐 받으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참 그 회사는 투명성은 좋은데 남는 게 없다.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월급을 좀 안 올린 모양이네요. 그리고 또 잔업 같은 것도 안 하면은 또 소득이 근로소득이 좀 떨어지겠죠. 근데 외주비는 또 3.7% 올려줬어요. 이거 외주비도 사실상 인건비 성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직원들한테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. 운영비용 중에서 그 비중도 작질 않아요. 32.4%로 증가를 했고 운반비가 또 36.9% 증가했습니다. 뭐 기름값 오르고 경유값 오르고 뭐 화물연대가 기름값 올라가지고 뭐 실질소득이 적으니까 지금 파업 중인데 빨리 해결돼. 그러니까 별도로 그것은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그 스루프 타임즈에서 별도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원가 회계 사고 방식으로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하면은 한 889억 원, 거의 뭐 아니 8,898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. 그런데 대부분 납품을 할 때 이제 내고를 당하죠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원화 가격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. 납품 단가라고 보시면 85만 원에 납품을 하면 98,000원 남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. 이 경우에 이 재고가 이번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. 더 올랐는데 50%만 연말까지 증가한다고 보면은 이 경우에 그 매출 원가가 70만 4천 원이죠. 70만 4천 원 해가지고 98,000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한다는 이 원가 회계의 그 산식의 불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뭐 50%를 줄인다기보다도 10%만 줄여보자 재고를 이럴 경우에는 매출 원가가 증가합니다. 여기는 70만 원대인데 76만 원대로 돼버리잖아요. 그래서 이 재고를 줄인다고 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8,000원대에서 41,000원대로 떨어집니다. 그 갭이 57,000원이나 크게 떨어집니다. 이것이 재고를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것이 원가회계의 망령이다.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재고를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, 분식회계 유혹을 좀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요거는 뭐 여러 회사 할 때마다 소개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고 원가 회계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한다. 스루풋 회계로 그런 얘기고요. 스루풋 관점으로 전망을 하면은 그나마 이 원가 회계보다 10,000원 더 싸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10,000원 더 싸게 하니까 추가 물량을 좀 달라 해가지고 판매를 더해서 재고 회전율을 높인다면은 생산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이제 판매를 늘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매출 재료비가 이렇게 조금 증가하겠죠. 매출이 증가하니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. 그러나 가공비하고 판매비는 뭐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. 월액 사운드이기 때문에 뭐 올라가고 뭐 할 게 없죠. 이 매출이 더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예상 이익이 11만 5천 원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재고만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에서는 그거는 그냥 계약한 그대로다. 왜냐 그러면은 스루풋은 매출 재료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한 거하고는 그러니까 재고 감소하면 어떠냐 이거 묻는 것 자체가 원가 회계에 말려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그렇게 받게 되면은 저도 거기에 이제 프레임에 씌워가지고,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? 많이 고민을 했어요. 근데, 다시 한번 보면은,
그렇지. 그 스루풋이란 것은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니까 재고가 감소하나 증가하나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건 매출 재료비 나간 건 다만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했을 경우에는 생산을 안 한 상태라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생산을 했다 그러면은 재고가 감소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더 많으면은 재고가 감소하게 되어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주가는 약간 떨어졌어요. 그래도 장부가격 71% 선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. 주주는 S&T홀딩스가 41%, 국민연금공단이 8.92%, 외국인이 16.58%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회전율을 향상시키지 않고는 임팩트 미래 가치는 상승할 수 없다. 요것은 이제 스루프 곱하기 재고 회전율로 해서 나오는 건데 작년보다 어차피 떨어졌습니다. 그 임팩트 금액이. 그래서 주가도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S&T 모티브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